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남상일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조선왕실 의궤, 문정황후 어보. 이 문화재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를 떠나 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건데요.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첫 번째 노력, 바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일 겁니다. 자, 5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강원도 고성으로 떠나봅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번 떠나봅시다. 으이! 과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 불리는 곳. 한적한 숲속 한가운데 저 멀리 한옥 몇 채가 자리 잡은 이곳은 고성 왕곡마을입니다. 도시 소음에서 뚝 떨어져 조용하기만 한 왕곡마을에 때 아닌 설렘으로 북적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여기를 좀 넓게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더라도 편하게 좀 넓게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전통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곡마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저희 이제 토속 소리라든가 저희 곳 지역의 이제 전통 민요 이런 소리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저희가 왔어요. 마을을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구성진 노랫가락이 대낮부터 울려 퍼집니다. 야트막한 5개의 산에 둘러싸여 외부와 동떨어진 곳. 이곳 강원도 고성 왕곡마을은 우리의 전통 한옥 중에서도 북방식 가옥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국에서 유일한 마을이라네요. 박물관이나 다름없다는 신기한 마을, 어디 전통 한옥 구경 한번 해봅시다. 북쪽 지방의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집안 구조물들이 탁 트여 한 곳에 모여 있고,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추위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됐다니 우리 조상님들 참 훌륭하시죠? 이렇게 마루라는 공간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겹직 구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온도가 저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루라는 공간을 거쳐서 가물해 갖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집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한옥 바깥을 둘러싼 담장에도 북방식 가옥만의 독특한 특징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항아리. 도대체 이 항아리의 정체가 뭔가요? 항아리에 배불른 부분이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찬기운이 일정한 시간 방해를 해요. 그럼 방해받은 열은 집안에 갇혀서 집안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또 그것이 지붕으로 옮겨 붙지 않으니까 화재로부터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조상님들의 생활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간을 거슬러 과거에 놀러 왔으니 전통 한옥에 어울리는 전통 놀이를 체험할 차례. 나만의 팽이를 돌리는 것은 물론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수제, 제기 만들기 체험까지. 스마트폰, 게임기가 없어도 마냥 즐거울 수밖에요. 만드니까요 좀 좋아요. 마을을 찾은 이들이 앞마당에 두루두루 둘러앉았습니다. 대낮부터 열심히 준비했던 전통 공연을 보기 위해서라는데 지화자 좋다. 무대 밖에서 보기만 하는 공연은 왕곡마을의 공연이 아닙니다. 함께 즐겨야 진정한 한마당이 되는 거죠. 들어도 즐겁고 함께 부르니 더 신나는 전통공연 한마당. 함께 어우러져 풍류를 즐기다 보면 마을 사람과 손님의 개념은 어느새 허물어져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집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애들이 있어. 애들 그리고 들어가. 주변 경관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이후부터 약 600여 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왕곡마을. 보고
걷고 느끼며 온몸으로 과거를 만나는 고성 왕곡마을로의 시간여행 얼씨구 좋다. 자, 과거로의 시간여행 어떠셨나요? 여행 다니다 보니까 속이 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음식 추천합니다. 고소한 깨로 맛을 더한 깨국 잡탕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전통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국의 집. 과연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만들어 볼 요리 바로 깨국 잡탕입니다. 고소함으로 더위까지 사로잡은 전통 음식 깨국 잡탕. 깨국잡탕은 1800년대 조리서에는 음식법에 소개되어 있고요. 각종 해산물, 채소, 술안 등을 깨국에 말아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수라는 보통 외국 요리에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고유 음식에도 들어가나 봐요. 네, 술안이 우리 전통 조리법인데요. 지금도 종가 음식 등에는 술안채라 해서 유사한 음식이 있습니다. 요건 도미 손질하시는 거죠? 예, 어만두 할 건데요. 생선살로 빚는 어만두 빚기. 도미살을 포를 떠 준비합니다. 만두 속에 사용될 표고버섯과 소고기를 다지고 오이와 전복도 잘라줍니다. 채 썬 표고버섯과 다진 소고기는 소금으로 조물조물 양념해주고 팬에 살짝 볶은 후 식혀서 준비합니다. 이제 속재료가 완성됐네요. 전분 좀 넣어주고요. 준비해놓은 도미살에 전분을 바르고 소고기 속재료를 넣어 돌돌 말아 어만두를 빚어줍니다. 완성된 어만두는 찜기에 찐 후 식혀 준비하고요. 깨국 잡탕의 핵심 깨. 깨는 향과 맛을 내기 때문에 곱게 갈아 준비합니다. 예, 요거 육수는 지금 닭육수하고 깨를 갈아갖고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요게 지금 거피가 있어가지고 좀 요딱 걸러서 사용하겠습니다. 요리에 사용될 육수는 깨의 까끌함을 제거하기 위해 거름망에 걸러주는데요. 거피가 사라진 깨 육수. 보기만 해도 고소해 보이죠. 고유 음식에 네네. 좀 깨가 주로 많이 쓰이나요? 예, 전통적으로 깨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동국세식이나 열량세식에 보면 깨를 이용해서 강정이나 이런 거를 해먹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목한 그릇에 전복과 새우, 쪄놓은 어만두를 담아주는데요. 각종 해산물이 들어간 그릇에 술안을 얹은 후 만들어 놓은 깨국을 부어내면 고소한 깨국 잡탕이 완성됩니다. 먼저 전복 먹을게요. 아니, 진짜 고소한데요? 고소한데 여기에 이 풍부한 재료들의 맛이 더해져서 감칠맛이 돕니다. 진짜 깨국잡탕 최고네요. 깨를 이용해 풍미를 더한 깨국 잡탕 만들기 첫 번째. 어만두를 빚을 도미를 얇게 손질해 주세요. 소고기는 다져 표고버섯과 함께 양념해 준비합니다. 만두가 잘 빚어지도록 전분을 바른 도미포로 어만두를 빚어주면 재료 완성. 깨는 곱게 갈아 거름망에 걸은 후 달글 삶은 육수에 섞어 준비합니다. 오목한 그릇에 각종 재료를 담아 고소한 깨국을 부어내면 깨국 잡탕 완성. 깨국 잡탕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어렵고 낯선 이야기를 왕궁에서 들을 수 있는 귀한 경험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떠나 보시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궁 중 하나인 경복궁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그럴까요? 제가 용어에 대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그럴까요? 한자리에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의논하는데요. 무슨 일로 모이셨나요? 경복궁에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 궁궐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보고 체험하고 우리 궁궐 지킴이 우리 봉사자들이 동화를 해서 들려주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경복궁 곳곳에 남아있는 전각 속에 꽁꽁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위해 모였다는 궁궐 지킴이 선생님들. 오늘도 역시 좋은 일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셨답니다. 매년 5월과 6월, 9월과 10월이면 경복궁 곳곳의 전각 이야기들을 알기 쉽고 재밌게 들려주신다는데요.
만들었다고요? 네, 경복궁에 와서 공주님, 왕자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궐에서 쓰는 말은, 사용하는 말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왕마마, 왕비마마 이런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마마라는 말도 써요. 먼저 둘러볼 곳은 세종대왕이 집현전으로 사용했다는 수정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첫 번째 왕자는 성격이 아주 활발하고 운동도 잘하고 활기차고 씩씩했어요. 그래서 말타기를 좋아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했어요. 세종대왕이에요. 대왕. 맞아요. 그 대학교에 그 높은 제일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서 우리 아이들 정말 잘 듣고 있죠. 훈을 이게 한문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글이에요. 훈 읽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거를 소리 나는 대로 다 글자를 만들어냈어요.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국보 제224호인 경회루.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궁궐 안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 손님들과 같이 잔치를 베푸는 곳인데 아래층에는 기둥을 만들고요. 위층에 가서 노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구경하고 그런 게 재밌었어요.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공부도 하고 소풍도 즐기고 여기 바깥에 기둥하고 안에 기둥하고 모양이 어때요? 달라요. 여기 얘는 동그랗고 얘는 네모나고 얘는 둥글어요. 하나는 육각형이고 누각을 받치고 있는 경회루의 기둥 모양들도 자세히 살펴보고 교과서 속 궁궐이 점점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 궁궐 곳곳의 공간들을 온몸으로 제대로 즐기는 것 같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며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지 한 걸음씩 다가가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궐에 대한 다른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랬을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재밌어 할 때 보람도 느끼고 저희가 궁궐에 대한 전달 또 역사에 대한 이런 전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설명 대신 친근한 구연 동화로 만나는 특별한 궁궐 속 이야기. 문화재가 재미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궁궐 속 이야기로 문화유산과 친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 서울릉의 의미를 되살리는 음악과 함께하는 서울릉 역사 산책을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운영합니다.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술을 주제로 한 술 이야기로 듣다 특별전을 8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주말 체험 교육인 토요일은 모두 전승자를 운영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까지 봤으니 오늘 문화재 여행은 그야말로 얼씨구 좋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얼씨구 좋다!